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소관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건강증진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지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계획 청취특별위원회 최승혁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항상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는 부서의 일반 현황, 성과와 평가, 신규 사업, 계속 사업의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건강증진과 조직은 1과 3팀 9개 보건지소, 15개 보건진료소로 전체 인원은 57명이며 팀별 주요 업무 내용은 서류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쪽 2023년 주요 업무 성과평가입니다. 신체활동, 영양, 금연 등 맞춤형 건강생활실천 사업 운영과 만성질환자 예방관리 강화, 맞춤형 금연 지원 서비스 제공 및 환경 조성으로 금연사업 평가 2022년 금연환경 조성 부분 최우수 시군에 이어 2023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계획 종합 부분 평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었고 2023년 전국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평가 우리시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장려상을 수상 등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11월 8일 표창 수여를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2021년부터 시행된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를 통한 6명의 어르신들의 의급사항을 119 후출 등 신속한 응급대처로 구조되었으며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62명의 주민건강 지도자로 하여금 마을의 건강 네트워크 시스템 정착되어 어르신들이 내가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건강한 마을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의료 불편등을 해소하고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업무 재개 등 지역 주민들의 1차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노인을 대상으로 불소 도포, 스케링 등 구강 보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의 추진 실적은 신규 사업 2건, 계속 사업 5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신규 사업인 어르신 퇴원 후 단기 돌봄 주택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산면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 중 동북권 통합돌봄센터로 건립 운영하는 사업으로 동안성 시민복지센터를 증축하여 동북권 통합돌봄센터로 기능 전환, 보건의료 통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건축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건축 후 운영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3년 11월에 농림식품부의 기본심사 후 2024년 실시 설계 등 2026년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인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관내 만 19세 이상 질환 미보유자 1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건강 앱과 활동계를 연동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형 개별 맞춤형 건강관리가 6개월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8월 말 영양사와 운동사를 채용하여 지난주 기준으로 5개의 산업체에서 97명의 근로자가 접수되어 34명이 등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누락되는 근로자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 사업인 안성맞춤 커뮤니티 케어 운영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65세 이상 2023년에는 독거 노인 질환을 보유한 100가구를 확대하여 300가구의 ICT 활용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되고 있으며 62명의 주민건강 지도자가 안부 확인 등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상생 커뮤니티 형성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 4,200만 원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응급구조 등 인공지능 스피커의 활용도와 만족도가 높아 2024년에도 100대를 확대 공급할 계획이며 주민건강 지도자 또한 각 읍면 사무소를 통해
제3기 주민건강지도자 34명을 발굴 양성되어 2024년에는 96명의 주민건강지도자가 주민을 돌보는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세부 사항은 서면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조 건강백세를 위한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습관 형성 및 만성질환 예방 등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하는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총 사업비 7억 3,773만 8천 원이며 대상자별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등 영양, 금연, 고혈압, 당뇨 질환 예방, 아토피 천식, 금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서면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조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1차 의료 서비스 즉 일반 진료 및 건강진단 결과서 등 재증명 발급, 구강보건 및 초등학생 치과 주치 사업, 한방진료 등 건강증진 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 7,595만 8천 원이며 추진 실적은 서면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조 취약지역 맞춤형 노인 통합돌봄 사업입니다. 15개 보건진료소에서 주민들의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250만 원이며 독거노인 동행 서비스 52회, 우울 정서관리 49회, 걷기 등 신체 근력 강화 교육 16,333회, 사계절 경로당 건강교실 59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조 서부지역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서부지역 공도 양성 원곡 시민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5,673만 5천 원으로 주민건강 동아리 등 건강집단을 만들어 각종 검사 및 건강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병의원과 연계하여 만성질환자 통합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강관리실을 통한 운동, 영양, 금연 등 건강생활 실천의 원스톱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보건과 소관사업인 임산부 등록관리, 산모 신생아, 난임부부 지원 사업 등이 추진되고 내년부터는 태교교실, 출산준비교실 등 대면 프로그램이 재개될 계획입니다. 아울러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설치하여 조기검진, 상담, 쉼터 운영, 사례관리 등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서면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건강증진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지은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건실 의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성과 평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다 들었는데요. 제일 정말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가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서 통합 돌봄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정말 안성시에서는 제일 많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건강 지도자를 지금 양성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23년에는 지금 62명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올해 말까지는 몇 명 정도가 돼야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요. 3중면에는 시범사업으로 27분이 사실 건강지도자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조그만한 면단에 27명이 투입이 되니까 그 주민들의 행복지수가 되게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첫 번째는 3중면을 시범으로 했지만 두 번째는 저희가 보건진료소 체계로 했었습니다.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이 있어서 그리고 주민들을 건강지도자를 만들다 보면 누군가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체계를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보건진료 중심으로 이제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또 3기를 이제 읍면 단위로 해서 34명을 지금 확보해서 33명이 현재 양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목표는 사실 100명을 목표로 했는데 100명으로는 마을 구석구석에 있는 데는
관리가 된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만일에 바란다면 관할리에 행정리에 한 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당 한 명. 그러면 한 몇 명 정도가 될까요? 거기까지는 다 쉬어보진 않았는데요. 근데 네. 이제 그거를 관리하는 또 공무원이 한 사람이 그 관할 면이나 읍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일괄적으로 확대할 수는 없고 이게 뭔지를 일단 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려야 되고 또 주민 또한 이거를 스스로 이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활동이 있고 이런 거 알려준 다음에 이제 스스로 주민들이 내가 참여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이게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 안성시가 제일 애매하죠. 세수는 늘어났지만 일도 더 많아지고요. 또 그렇다 보니 또 공무원의 숫자도 더 많이 늘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기에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지금처럼 작게라도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방안을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지금 페이지 4페이지에 있는 케어 안심주택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이제 단기 돌봄 주택인데요. 요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단기 돌봄 안심주택은 병원에서 이제 골절이라든지 뇌졸중 같은 경우로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퇴원하시고 나면 자기 혼자 단독적으로 치료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가시는데 그거를 이제 중간집이라고 해서 안심주택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그 질환자 되신 분을 입소를 시켜서 그걸 관리를 또 체계를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스스로 밥을 해 드시고 거주가 가능할 때까지 입소를 시켜서 관리를 하는 체계의 중간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단기 돌봄이라는 거는 한 기간이 정해져 있을까요? 최대 기한이 저희가 할 때는 한 어디까지? 6개월을 기본으로 잡았는데 네. 이게 이제 들어가면서 무료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임대 형식으로 그러니까 한 달에 20이든 30이든 그 시설물을 쓸 수 있는 임대료를 내면서 하는 거죠. 비싸면 또 안 들어오실 거기 때문에 그거 상호 이제 조정을 그때 운영할 때 또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6개월 정도로 보는 네. 거고 임대는 임대료를 부과를 하는 거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요양병원 들어가시면 50만 원 이상이 사실은 그렇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안성시에서는 동안성 시민복지센터에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인 건가요? 네네. 그럼 안성시에는 지금 현재 단기돌봄 주택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요? 없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시작을 하는 건데 이게 지연이 되어 있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왜 지연이 되고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축산면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으로 그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의료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 보건 사업을 같이 넣어서 하게 되면 더 좋은 효과가 있고 또 예산 확보가 또 용이하다는 그 얘기도 하시고 또 그쪽에서 이제 그 계획의 한 부분을 차지한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사항이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는 혹시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지금 기본 심사에 가 있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기본 심사 중이다. 예. 수시로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한테 와서 어디까지 진행됐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택지나 뭐 이런 선정이 아니라 노인복지관을 동안성에 있는 노인복지관을 변형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장소나 뭐 이런 건 다 결정이 됐는데 그 외에 다른 이게 이제 고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산면에 이제 중심 사업을 전체 다 바꾸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무슨 복지센터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생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계속 지연이 되는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11월에 농심품부에 기본 심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통합 돌봄센터가 증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 돌봄 주택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네네. 지금 현재 2층인데 2층을 3층으로 만들어서 3층은 안심주택, 단기주택이 생기는 거고요. 2층에는 재활운동센터나 뭐 이런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단기주택에 입수만 하시면 그게 낫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을 재활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비가 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1층에는 거기에 맞춰서 죽산보건지수를 건강증진형 보건지수로 전환해서 좀 더 폭넓은 의료체계가 그쪽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 단기 돌봄 주택이 운영이 되려면 한 몇 년 정도 걸린다고 예상하십니까? 지금 거의 2026년 정도에나 돼야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신규 사업으로 넣는 것도 조금 애매했었습니다. 그러네요. 너무 안 절차가 넣을 수도 없고 넣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게요. 이게 이제 다른 사업이랑 같이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생각하기엔 그냥 복지센터가 2층에서 3층으로 그냥 증축만 금방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다른 사업하고 연결이 되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길게는 걸리겠지만 안성에서 이 중간 역할을 하는 곳이 생긴다면 이 부분도 굉장히 안성 시민들께는 좀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네, 황윤희 의원님. 그 방금 얘기한 거요. 그 6개월 정도까지를 기간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수용 가능 인원 같은 것도 혹시 나와 있나요? 수요 가능인은 저희가 한 20개실을 생각을 처음엔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현장의 면적을 이제 다시 측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당초에 제가 농업기센터하고 협의했을 때는 한 20개실 정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보호사 같은 분들 계속 상주하시면서 예, 의료인이 이제 의료인이- 입소돼서 아. 위탁 관리하는 형식으로 하는 게 그 좋을 것 같아요. 안산시랑 부천시 배치마킹 하셨다는데 네. 여기는 이런 안심주택이 있는 건가요? 거기는 좀 틀린 방식입니다. LH에서 아. 주택을 져놓고 네. 이제 기초생활수급이라든지 그런 대상자가 아픈 사람만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임대주택을 해주는 형식이더라고요. 영구 형식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그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보니까 대상이 19세 이상 질환 미보유자에게 건강생활습관 설정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설명이 왜 하는 건가요? 이렇게 100명을 저희가 이게 이제 한 명을 관리를 해드려도 6개월을 등록을 시켜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렇게 앱 관리를 하는 건데요. 일단은 저희가 6개월을 관리를 하다 보면 이게 장기간이 돼서 인원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매일같이 이거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질환이 있는 사람은 저희 대상이 아닙니다.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어르신 오늘의 건강 같은 방문해서 하는 그런 또 앱 관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질환이 없는 건강 습관을 습관화해서 질환 없이 더 길게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선택하는 게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이거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인 그렇죠.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안성맞춤 커뮤니티 케어 제가 알기로 주민건강지도사가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서 그 지역민들하고 대화를 하시는 거 아닌가요? 지역민들하고 대화도 하고요. 아. 인공지능 스피커는 네. 이제 어르신이 집에 이제 설치를 해드리고 뭐 노래 틀어줘 아리야 뭐 오늘 날씨 어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르신이 그 인공지능 스피커하고 이야기하고 저희는 이제 거기에 시스템을 넣어서 어르신 약 드셨습니까 이런 거는 이제 매뉴얼로 넣어주고 해서 이제 본인 스스로 관리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건강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이 기계를 잘 못 쓰시는 분이 있으세요. 네네. 그리고 간혹은 또 기계를 안 쓰시는 네네. 분이 있으면 거기를 찾아가서 왜 안 쓰는지 그리고 혹시 고립되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그거로 이제 데이터 관제탑에서 보고 이분이 기계를 킨 지가 오래됐습니다. 사연이 뭔지 알아봐 주세요. 이 연결체인도 건강지도자가 해주시고요. 또 이제 동네에 계신 어르신들 다니면서 눈 인사하면서 어르신 건강하시죠?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또 이제 걷기 이제 단체 활동하는 거를 또 끌어내서 걷기도 하고 이런 이분들 여러 급여가- 시스템입니다. 급여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8만 원. 한 달에 8회를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에 2번, 일일에 10,000원. 자원봉사 기준으로 해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들이 3중면에 100명이 투입이 되셨다고요? 네네. 아니요, 100명이요. 27명. 27명. 예. 시범 사업으로 27명을 먼저 했고요. 그리고 나서 네네. 보건진료소 중심으로 또 이제
한 합해서 62명이 되고 올해는 62명이 활동을 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목표가 95명 정도가 활동을 할 겁니다. 어쨌든 이게 굉장히 입체적으로 또 어르신들을 정말 모시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거를 뭐 자원봉사자 기준의 그런 급여를 드리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많이 확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기 마을에서 자기 주민을 스스로 돌보는 거기 때문에요. 이웃 마을이 아니라 내 마을 주민을 돌보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많이 확대를 내년엔 시켰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10페이지 취약 지역 맞춤형 노인 돌봄 사업 좀 여쭙고 싶은데요. 네. 그 어쨌든 독거노인 관리 이제 좀 이렇게 케어가 중요하잖아요. 네. 안성시에 혹시 독거노인 데이터가 있는 건가요? 저는 현재 안 갖고 있지만 네네. 요 리스트는 저희 지역보건과라든지 아니면은 복지정책과에서 다 네, 독거노인은 필요하면은- 빠짐없이 다 거기 리스트에 예. 있는 건가요? 네. 그럼 여기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독거노인 동행 서비스 같은 거 할 때 어떤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선별을 하시는 건가요? 이제 혼자 사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요. 또 이제 저희가 사회복지과, 그러니까 면에 있는 맞춤형 복지팀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에 있는 대상자군하고 우리 건강지도자하고 연결 매칭을 시켜주게끔 연결도 하고요. 그리고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다 구석구석에 계시는 어르신들 다 아시잖아요. 그 대상군을 또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가 아직 지역 공동체가 살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게 가능한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안성에 그 구도심들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거의 독거노인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혹시 그분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이제 일단은 건강 지도자가 발굴된 그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가까우신 분, 그러니까 걸어서 갈 수 있는 폭으로 돌봄 대상자가 돼야지 차를 타고 가서 돌봄 대상자가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 마을에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분들로 대상으로 돌봄을 대상자를 찾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 네. 도심지의 독거노인들이 고독사하거나 응급상황을 대처를 못해서 그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안성도 그 면 단위는 또 이렇게 마을 분들이 서로 저기를 하는 게 있으니까 도심 지역에 좀 더 세밀하게 좀 망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데 좀 역점을 기울이면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좀 좀 확대가 돼야 되겠죠. 네네 그 좀 많이 좀 세심하게 저기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은 건강증진 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